자, 3교시 시작할게요. 아까 준서가 얘기했듯이 71페이지 문제 풀고 채점하고 보면 돼. 그래서 풀어보면 아까 했던 거 참고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 그러면은 당연히 뒤에 73페이지부터 여기 실력업은 하지 말고 페이지 73페이지부터 76까지 여기 과제. 자, 공지사항 있어. 공지사항.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야. 시험 범위는 이제 뒤에 화학 반응에서의 열 출입 이것도 배울 건데 D는 시험 범위 아니고 딱 여기까지. 그럼 다음 주에 오면 여기 문제 풀고 시험 볼 거야. 한 10문제 정도. 그러니까 핵심이 산화환원, 중화반응. 요게 시험 범위야. 이런 문제 어렵게 안 낼 거야.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어.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시험을 너무 쉽게 내서 무슨 그런 거 의미가 없잖아.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하는 수준. 그냥 지금까지 내왔던 수준으로 시험을 볼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본다는 거 동영상 보는 준서 다음 주에 시험 볼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낼 거야. 그 점 참고하면 되고, 그럼 우리는 이제 7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8페이지. 여기 뭐냐면 78페이지 내용은 뭐냐면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1단원에서 제일 끝부분에서 뭐 배웠냐면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런 거 배웠잖아. 그 내용하고 거의 90% 똑같아. 그러니까 안 어렵다는 뜻이야. 물론 중학교 3학년 1학기 할 때 발열 반응, 흡열 반응 할 때 맨날 잠만 쳐 자고 그랬으면은 당연히 모르겠지. 근데 정상적으로 여러분들도 시험도 봤잖아. 중간고사 때. 일단은 시험 다 봤잖아. 그래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돌아보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도 미정계 수법이 어렵고 무슨 기체 반응의 법칙 이런 게 어렵지.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단순 암기였단 말이지. 대신에 얘는 까다로운 게 뭐냐면 약간의 암기가 필요해. 뭐냐면 얘가 발열 반응이야, 얘가 흡열 반응이야를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돼. 왜냐면 니네가 일상에서 예를 들면 좀 전에 배웠으면 중화 반응 같은 경우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야. 우리 주변에서 발열 반응이 뭐가 있어? 니네 알면 핫팩. 그것도 발열 반응이야. 따뜻해지잖아. 근데 차가워지는 반응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느껴볼 만한 게 별로 없어. 예를 들면은 염화암모늄 같은 거 막 등장을 해. 그럼 흡열 반응이야. 그러면 막 차가워지면서 심지어 살짝 살얼음도 어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일상에서 겪을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낯설은 거지. 야, 핫팩 열 발생하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말 안 해도 발열 반응인 줄 다 알아. 그치? 핫팩 뜨거워지는 거 핫팩 한 번쯤은 다 써봤을 테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고 낯설은 내용들도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면 돼. 상태 변화할 때 대표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가 상태 변화를 해. 그러면 발열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열 에너지를 내뿜는다는 거야. 그러면 열 에너지를 내뿜으니까 대신에 자기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지.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들아 봐봐. 고체 대표적으로 물을 예를 들어 볼게. 물 부체가 얼음이잖아. 얼음이 액체로 되려면 얘가 물이 주인공이야. 물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냐 방출해야 되냐? 흡수해야 녹을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흡열 반응이란 말이야. 그러면 흡열 반응이란 얘기는 뭐냐? 주변은 시원해진다는 뜻이야. 왜? 그 에너지를 얘가 가져가니까. 그럼 얘는 뺏어간 에너지를 어떻게 지 몸뚱아리에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얼음 내 얼굴에다 갖다 대면 나 시원하잖아. 그치? 내 에너지를 얘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녹아. 그래서 여기에 저장되는 거야. 그러면 야 이현서 고체랑 액체랑 누가 에너지가 많은 애야? 액체? 야,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걸 그렇게 굳이 망설이냐? 야, 생각을 해봐. 고체에다 열을 주었더니 녹잖아. 그럼 얘가 에너지가 많아진 거라고. 같은 방식으로 액체를 증발시키려면 열 에너지를 또 줘야 되잖아. 끓으려면은. 그러면 기체가 에너지가 많아.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는 흡열 반응인 거야. 흡열 반응의 특징은 얘가 에너지가 많아져. 그 에너지가 뭐냐? 주변의 에너지를 가져가. 그래서 얘들아
우리 땀 흘리잖아. 여러분들 배웠잖아. 항상성 할 때. 내가 땀 흘려. 그러면은 이게 증발하면서 나 시원해지잖아. 그래서 땀이라는 것도 내 체온을 낮춰주는 때 써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 들어갈 때도 흡열 반응이야. 그럼 주변은 시원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주변에다가 이렇게 물 많이 뿌려놓으면 얘가 증발하면서 주변은 시원해진다고. 그러면 거꾸로 돌아오는 거는 얘가 기체에서 액체로 가면 지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그게 발열 반응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주변은 미지근해진다고. 그래서 니네 그 북극이나 이런 데서 에스키모인들이 그 얼음집을 만들잖아. 거기 뭐 나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얼음으로 이글루라고 해서 만들고 바닥에다 물 뿌려 놓는다고. 그러면 날씨가 추우니까 바닥에다 물 뿌려 놓으면 걔가 어떻게 돼? 얼지. 얼으면서 미세하게 에너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그런 내용들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냐. 그러면 흡수하려면 주변 거를 뺏어가니까 주변은 시원해져. 반대로 방출하면 주변이 따뜻해지는 거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뭐가 있어? 연소 반응. 뭐 태우면 뜨거워지잖아. 야, 종이 태우고 나무 태워봐. 주변 뜨뜻해지잖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 79페이지 얼른 한번 읽어봐. 아웃라인은 내가 설명했으니까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내용적으로. 질문 있어? 다 봤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저기 나오는 내용들을 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변화할 때 대표적으로 발열 반응 혹은 흡열 반응이 생기고 대표적인 발열 반응은 연소 반응. 그 다음에 자주 등장하는 게 좀 전에 배웠던 중화 반응. 그런 거 참고해서 알아두면 되고 반대로 흡열 반응이 있어. 열 에너지 흡수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얘들아
7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질산 암모늄하고 수산화 바륨을 섞어. 그럼 얘네들이 주변의 에너지를 싹 이제 흡수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저 실험이 제일 밑에 그림 봐봐. 저게 뭐냐면 플라스크에다가 이제 나무 판때기 있지. 나무 판때기 위에다가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여기다 질산암모늄하고 수산화 바륨을 섞어. 그럼 얘가 온도가 엄청 낮아져.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낮아져.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플라스크 밑바닥이 얼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무떼기랑 저게 달라붙어. 원래 나무떼기가 있고 여기다 플라스크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여기서 얼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저 붙어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저게 얼어서 저렇게 된 거야. 온도가 엄청 낮아지는 거지, 순간적으로. 그럼 저런 게 대표적으로 주변의 에너지를 뺏어가서 지한테 저장하는 거야. 그럼 흡열 반응이지. 그래서 그 대신에 얘는 주변의 에너지를 가져갔으니 내 에너지는 늘어나겠지. 대신에 주변은 시원해지고. 이해됐지요? 그래서 발열 반응을 하면 에너지가 줄어들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게. A4G를 예를 들어볼게. A4G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A4G를 불로 태워. 뭐 남어? 뭐 남어? 재가 남잖아. 그치? 연기 나면서 재가 남지. 그럼 남은 재랑 A4G랑 에너지량을 비교해보면 A4G가 에너지가 많았고 남은 재는 한마디로 남은 게 별로 없다는 거야. 찌끄레기만 남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러면서 뜨거워지잖아. 나무도 마찬가지야. 내가 나무를 태워. 그러면은 타고 나면 흔히 말하는 숯덩어리라고 해서 나무가 완전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 재가 남잖아. 왜 또 참 한번 쏠라고? 어느 타이밍에 쏴야 되나? 선생님이 방심을 안 하네. 이번에 대가리 한번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그거야? 자, 그래서 나무가 수치되잖아. 그럼 원래 나무 원본이 있고 수치됐어? 그러면 에너지가 많아져 줄어들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특이사항이 흡열 반응이 물과 질산암모늄, 거기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과 수산암모늄 이런 거는 얘들아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여기는 이제 아마도 요 시점이 2학기 중간고사 시점일 거야. 아마 타이밍상으로. 그치? 아직은 좀 니네 기준으로 시험 보려면 조금 먼 얘기긴 한데 그때 시험 볼 때 저런 거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아두란 말이야. 내가 이거를 몰라도 된다가 아니고 지금은 이해만 해놨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쯤에 외워요. 어차피 지금 외워봤자 나중에 또 까먹잖아, 시간 지나면. 그래서 그거 알고는 있어라 이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또 80페이지 또 한번 풀어봅시다.
자, 푸른 사람은 바로 채점하세요. 고래 울고는 남녀공학이야? 네. 자, 80페이지 지금 다 풀고 이제 채점 중인데 거기까지 다 했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물질 변화에서 방금 얘기했지. 어떤 애가 발열 반응이고 어떤 애가 흡열 반응이야. 그럼 우리가 일상에 활용되는 예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핫팩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발열 반응은 뭔가 주변을 좀 따뜻하게 만들 때 쓰이겠지. 흡열 반응은 주변이 너무 더워. 그래서 온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어. 그럴 때 쓰이겠지. 그렇잖아. 더워 죽겠는데 막 핫팩을 쓰진 않잖아. 그러니까 어떤 용도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활용하느냐 그 예시가 나와 있어. 그래서 81페이지, 82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야. 내용이 어려운 게 없고 여지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83페이지부터 또 86페이지까지 요거 또 과제. 그럼 오늘은 과제가 2섹션이잖아. 요거 다음 주까지 해오면 되겠어요. 준서. 그래서 요거 숙제하고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지만 시험 본다 그랬어. 시험 보면은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안 낼 거야. 그럼 앞에 산화 환원 그리고 중화 반응 거기까지만 해서 한 10문제 정도 다음 주에 오면 요거 숙제한 거 언제나처럼 내가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숙제하면 되겠어. 저기 뭐냐 시험 볼 거예요. 그 점 참고하면 될 것 같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